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극장 경기가 나왔는데요. 베르바인이 추가 시간 8초 남기고 동점골,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승점 0점에서 3점을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콘타남의 리그 첫 패배가 눈앞에 있었는데 베르바인의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로 드라마를 만든 토트넘인데요. 우선 레스터의 라인업을 보면 이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팀의 주포인 바디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수비진은 끔찍한데요. 에반스, 페레이라, 버틀란드, 카스타뉴, 포파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티, 이에나초, 맨디, 은디디는 네이션스 리그를 위해 국가대표에 차출됐는데요. 이에 미드필더인 차우더리가 센터백의 일원으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은 5-3-2 포메이션으로 출발했는데 토트넘 역시 부상자가 조금 있습니다. 에이스인 손흥민의 부상, 수비진의 핵심인 다이어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모우라, 케인이 투톱으로 출전했고 호이비, 윙크스, 스킵이 중원을 꾸렸습니다. 센터백은 BD33, 산체스, 탄강가가 3백으로 출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꿀잼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초반은 레스터가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세트피스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고 케인의 헤더와 골대를 맞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제 득점은 레스터의 몫이었는데요. 역습 한 방에 다카에게 실점했고 경기를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 공격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케인의 동점골로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후반전도 경기는 토트넘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득점의 몫은 레스터였는데요.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렸고 교체로 투입된 반스와 메디슨의 2대1 패스를 통해 토트넘의 수비진을 뚫어냈습니다. 이후 메디슨의 득점이 터졌고 토트넘에게 남은 시간은 14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정규 시간이 다 흘렀고 추가 시간 5분도 거의 끝나가던 시점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터졌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도어티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경합 이후 볼이 흘렀고 그 볼이 베르바인 앞에 떨어지면서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는 듯 싶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틸레망스의 무리한 전진 패스가 호이비엘에게 끊겼고 이후 전진 패스 2번 만에 베르바인에게 또 한 번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베르바인은 침착하게 슈마이켈을 제치고 득점한 지 1분 만에 또 한 번 득점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홈팀인 레스터의 전술을 보면 3가지 정도의 패착이 있는데요. 빌드업 형태, 교체 카드, 틸레망스의 역할입니다. 레스터는 3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4백 형태로 전환했는데요. 올브라이튼이 전진하고 차우드리가 오른쪽 풀백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앞에 틸레망스가 위치한 2-3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4백 전환은 오히려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이 높게 전진해 5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했는데 후방에서 레스터의 선수들과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미스들을 범했는데요. 또한 레스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듀스버디 홀이 때때로 내려와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이 전진에 압박해주면서 레스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는데요. 결국 레스터는 빌드업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잦은 실수로 토트넘에게 많은 공격 찬스를 내줬습니다. 로저스의 교체도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반스의 교체는 성공적이었고 스마레의 교체는 듀스버디 홀의 부상 우려로 둘 다 납득이 갈만한 교체였습니다. 후반 53분 저스틴이 투입되는 건 역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교체되는 선수가 루크 토마스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루크 토마스는 빌드업, 수비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왼쪽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윙백인 올브라이트는 경기 내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고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루크 토마스가 아닌 올브라이튼을 교체해 오른쪽 수비의 안정감을 부여했어야 했는데요. 올브라이튼이 위치한 오른쪽은 레길론에게 자주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올브라이튼은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틸레망스의 역할입니다. 틸레망스는 빌드업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지만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단점과 평소와 달리 중앙에 혼자 위치해 빌드업을 이끌어 나가려 하다보니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요. 틸레망스의 실수에는 팀의 탓도 큽니다. 레스터는 경기 내내 정적인 모습으로 공격 시나 빌드업 시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아 패스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요. 또한 토트넘이 압박을 들어오면서 패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야 했고 결국 실수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레스터는 후방에서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면서 공격 패턴이 생긴 것입니다. 그간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윙백들이 측면을 넓게 벌리는데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측면에서 패턴 플레이보다 윙백의 개인 능력을 이용한 측면 돌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왼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레길론이 폭을 넓히는데요. 이때 호입이나 BD33이 적절히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레길론을 보좌해주면서 고립되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변주도 주었습니다. 레길론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호입이나 BD33이 측면으로 침투해 비어있는 공간을 적절히 활용했는데요. 에멜송은 아예 인버티드 윙백처럼 움직였습니다. 탕강가가 높게 전진해 측면을 돌아 움직이고 에멜송이 박스 안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들을 유인했는데요. 다만 에멜송은 평소보다도 영향력이 떨어졌고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도어티는 달랐습니다. 도어티는 울버햄튼 시절 인버티드 윙백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도어티는 지속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박스 안에서 적절한 침투와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시도했는데요. 골에 대한 집념도 보였고 도어티의 집념이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큰 성과는 승점 3점도 중요하지만 케인의 퍼포먼스입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좋지 못한 폼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정점을 보여준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케인은 12월 달부터 폼을 올리기 시작했고 리버풀전을 기점으로 리그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레스터전을 기점으로 완벽히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시즌 우리가 알던 케인의 모습이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공격진에서 고군분투했고 드리블, 상대와의 볼 경합, 볼 운반, 패스, 득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케인의 부활은 앞으로 토트넘의 챔스 경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부임 이후 리그 6승 3무를 기록하면서 아직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팀이 정신적으로 단단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컵 대회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권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경기가 첼시이지만 최근 첼시의 흐름이 좋지 않아 현재 토트넘이라면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